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세계. 어느 쪽에 충성을 맹세해야 할지 비장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생각지 못한 불쾌한 사태가 일어나면 알약 몇 알로 그 상황을 당장 도피할 수 있는 세계. 이런 세계가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살고 싶으신가요?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바로 이런 세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랑, 고귀함, 비장함, 인격 수양. 사실 이런 단어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부터인가 좀 무겁고 부담스러운 개념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동 충족되는 그런 멋진 신세계는 정말 더 살기 편하고 쿨한 곳일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학의 진보가 전체주의 사상과 밀착될 때 어떤 인간적인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지 풍자와 희화로 보여주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이번에 만나볼 책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와는 또 다른 결의 디스토피아가 그려지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1984는 사람들로부터 책을 빼앗아가는 방식이라면 멋진 신세계는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서 독서를 금지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세계를 그립니다. 저는 후자가 더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네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오늘 발췌 낭독은 이덕형 옮김 문예출판사 버전으로 읽습니다. 출판사와 협의하에 분량 제한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책방 낭독 중독은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캐스트, 그리고 실시간 소셜 오디오 플랫폼인 카카오 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음에서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비대면 독서 모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디오북, 책 리뷰, 북토크 등 출판사와의 협업 제안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낭독 중독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책방지기 정지혜 기자입니다. 겨우 34층밖에 되지 않는 나지막한 회색 빌딩. 중앙 현관 위에는 런던 중앙인공부화 조건반사 양육소라는 간판이 붙어있고 방패 모양의 현판에는 공유, 균등, 안정이라는 세 개 국가의 표어가 보인다. 1층의 거대한 방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방 안은 열대지방같이 더웠으나 창밖은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황량하고 희미한 광선이 싸늘하게 창문을 통해 비집고 들어와 누군가 실험실용 가운을 입은 모습, 다시 말해서 어떤 창백하고 소름이 끼친 학자의 모습이 보이나 해서 허겁지겁 찾았지만 그 근처에서 보이는 것은 실험실용 플라스크와 니켈과 스산하게 빛나는 도자기류 뿐이었다. 모든 것이 살벌함을 겨루고 있었다. 거기서 근무하는 자들은 흰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시체같이 창백한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 조명은 차갑게 죽어 있었다. 유령, 바로 그것이었다. 다만 현미경의 노란 원통에 반사된 빛은 무언가 풍요로운 생동감을 발하고 있었고 작업대의 깊은 안쪽까지 버터와 같이 매끈한 원통을 따라 현란한 원을 그리고 있었다. 여기가 수정실입니다. 하고 소장이 문을 열며 말했다. 이것들이 부화기라는 것입니다. 소장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러고는 차단문을 열고 번호가 붙은 시험관을 올려놓은 선반대의 대여를 견습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이 이번 주에 할당된 난자들입니다.
이것은 혈액과 같은 온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배우자들은 여기에서 그는 다른 문을 열었다. 이것들은 37도가 아니라 35도로 보존됩니다.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면 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양들을 열발생 장치로 감싸면 새끼 양을 낳지 못하는 이치이다. 소장이 부하기에 몸을 기댄 채 현대식 수정법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동안 견습생들의 연필은 읽을 수도 없는 필체로 노트 위에 휘갈기고 있었다. 보카노프스키법 하고 소장은 반복했다. 한 개의 난자로부터 하나의 태아가 나오고 거기서 한 사람의 성인이 생긴다. 이것을 정상이라 한다. 그러나 보카노프스키법으로 처리된 알은 싹이 나고 증식해서 분열한다. 8에서 96개의 싹을 틔우며 그 한 개 한 개가 성장하여 완전한 형태를 지닌 태아가 되고 각각의 태아는 완전한 크기의 성인이 된다. 전에는 한 인간이 자라던 곳에서 96명이 자라도록 한다. 이거야말로 진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보카노프스키 법이란 일련의 성장 억제 조치로 구성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장을 억제할 때 알들은 그것에 대응하여 발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정말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매우 서서히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 놓인 시험관이 가득한 선반이 큼직한 금속 상자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의 시험관이 담긴 선반은 거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기계는 부드러운 소리로 울고 있었다. 시험관들이 그곳을 통과하는 데는 8분이 걸린다고 그가 설명했다. 강력한 엑스레이를 8분간 견딘다는 것은 난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극한치라는 것이다. 그 중에는 사멸하는 난자도 있다. 생존한 것들 중에서 가장 반응이 약한 난자는 2개로 분열하지만 대개는 4개의 싹을 내민다. 어떤 것은 8개의 싹을 내민다. 다시 모든 것은 부화기로 환원된다. 거기서 싹은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틀 후에는 급격히 냉각시킨다. 냉각시켜 발육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보카노프스키 법은 사회 안정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야. 사회 안정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 표준형 남녀, 균등한 집단.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거친 한 개의 난자로부터 태어난 인간으로 충원된 작은 공장. 96명의 일란성 쌍생아들이 96개의 동일한 기계를 조작하는 거다. 그 목소리는 열의에 차서 거의 떨리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고 소장은 세계 국가의 표어를 인용했다. 공유, 균등, 안정이 실현된 것입니다. 거창한 말이다. 우리가 무한히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표준형의 감마 계급, 한결같은 델타 계급, 균등한 엡실론 계급의 경우는 이미 해결되었다. 수백만의 일란성 쌍생아를 생산할 수 있다. 대량 생산의 원칙이 마침내 생물학에 응용된 것이다. 왜 그것이 금서가 되었나요? 야만인이 물었다. 셰익스피어를 읽어본 인간과 만났다는 흥분으로 인해 그는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있었다. 총통은 어깨를 움츠렸다. 낡았기 때문이지. 그것이 주된 이유일세. 이곳에서는 낡은 것은 전혀 쓸모가 없단 말일세. 그것들이 아름다워도 그렇습니까? 특히 아름다운 것이면 더욱 그렇지. 아름다움은 매력적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낡은 것에 사람들이 매혹되는 것을 원치 않아.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를 바라는 입장일세. 하지만 새로운 것들은 매우 바보스럽고 끔찍합니다. 헬리콥터만이 날아다니고 키스하는 촉감을 느끼는 연극 따위들. 야만인은 우거지성을 지었다. 염소와 원숭이들. 오셀로 사막 1장 중에서. 멸시와 증오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단지 오셀로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오셀로를 보여주지 그러세요? 아까 말했듯이 그건 낡았어. 게다가 보여줘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그건 옳은 말이었다. 헬름홀츠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조소했던 것이 생각났다. 왜 비슷한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까? 우리의 세계는 오셀로의 세계와 같지 않기 때문이야. 강철이 없이는 값싼 플리버 승용차도 만들 수 없어. 사회의 불안정이 없이는 비극을 만들 수 없는 것이야. 세계는 이제 안정된 세계야. 인간들은 행복해.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단 말일세. 얻을 수 없는 것은 원하지도 않아. 그들은 잘 살고 있어. 생활이 안정되고 질병도 없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도 격정이니 노령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지. 모친이나 부친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아. 아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연인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대상도 없어. 그들은 조건 반사 교육을 받아서 사실상 마땅히 행동해야만 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뭔가가 잘못되면 소마가 있지. 자네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창밖으로 집어던진 것 말일세. 자유라. 총통은 여기서 웃음을 터뜨렸다. 델타 계급들이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기대하다니. 그들이 오셀로를 이해하기를 기대하다니. 정말 자네답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화병에서 무엇이나 만들 수 있으면서 도대체 왜 그런 것들을 제조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 제조를 수행할 때 왜 모든 인간을 알파 더블 플러스 계급으로 제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스타파 몬드가 웃었다. 우리의 목이 잘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야. 하고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행복과 안정을 신봉하네. 알파 계급으로만 이루어진 사회는 불안정하고 비참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걸세. 알파 노동자로 채워진 공장을 상상해보게. 다시 말해서 좋은 유전인자를 지니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책임을 떠맡는 일이 제한은 있겠지만 가능하게끔 조건 반사적으로 단련된 개별적이고 상호 연관이 없는 인간들로 채워진 경우를 상상하란 말일세. 그곳을 상상해보란 말일세. 하고 그는 반복했다. 그렇다면 부조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알파의 병에서 태어나 알파로서 조건 반사 훈련을 받은 인간이 엡실론, 세미모론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 미쳐버릴 거야. 미치든가 아니면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할 거야. 알파도 완전히 사회화되는 것은 가능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알파에게 맞는 임무를 맡길 때에 한해서 가능한 일이야. 엡실론적 희생은 단지 엡실론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거야. 그들에겐 그것이 희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런 희생은 최소 저항선이야. 엡실론의 조건 반사 훈련이 자신이 달릴 궤도를 미리 설치해 놓았기 때문이야. 그들은 어쩔 수 없지. 애당초부터 예정된 것이니까. 설령 병에서 나온 후라 하더라도 엡실론은 여전히 병 속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이와기와 태아기의 성격적 고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병 속에 들어있는 거야. 최적의 인구는 빙산과 같은 형태를 띠도록 구성되는 것이야. 9분의 8은 물 밑에 있고 9분의 1은 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물 밑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까요? 물 위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을 느끼는 법이야. 예컨대 여기 있는 자네 친구보다 더 행복하지. 그가 지적했다. 그 지겨운 작업을 하면서도 행복하단 말입니까? 지겨워. 그들은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지겹기는커녕 그들은 일을 좋아한단 말일세. 작업은 경쾌하고 어린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거든. 정신과 근육에 하등의 긴장을 가져오지 않는 작업이야. 하루 7시간 반에 쉽고 필요하지 않은 작업을 끝내면 소마가 배급되고 게임이 있고 무제한의 성희와 촉감 영화를 즐길 수 있단 말일세. 그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나? 순결을 지킬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발음하면서 약간 얼굴까지 붉히며 야만인이 말했다. 순결은 정열을 의미하며 신경쇠약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정열과 신경쇠약은 불안정을 의미해. 그런데 불안정은 문명의 종말을 의미하지. 타락한 쾌락이 풍부하지 않고는 영속적인 문명은 기대할 수 없네.
하지만 신은 모든 고귀하고 아름답고 비장한 것의 근거가 아닙니까? 만일 신이 있다면... 젊은 친구,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문명은 고귀함이나 비장함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세. 그러한 것은 정치적 비능률을 나타내는 징후일 뿐이야. 우리처럼 적절히 조직된 사회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고귀하고 영웅적이 될 기회란 있을 수 없는 것을. 그러한 계기가 발생하기 전에 여건이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지.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느 쪽에 충성을 맹세할지 모르는 경우이거나 저항해야 할 유혹이 있거나 쟁취하거나 방어할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틀림없이 고귀함과 비장함도 어떤 의미를 가질 거야. 그렇지만 오늘날엔 전쟁이 없단 말일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대의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일세. 어느 쪽에 충성을 맹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조건 반사 훈련이 되어 있단 말일세. 또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대체로 매우 유쾌한 것이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충동은 모두 자유롭게 만족되기 때문에 저항할 유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만일 불행한 우연으로 인해 어떤 불쾌한 사태가 일어나면 까짓것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도피시켜줄 소마가 항상 준비되어 있네. 분노를 진정시키고 적과 화해시키고 인내하고 순환을 참도록 하는 소마가 있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대단히 어려운 노력을 거치고 오랜 수양을 쌓아야 겨우 도달되는 미덕이었지. 그러나 이제 반그램짜리 두세 알만 삼키면 그러한 수양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말일세. 이제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네. 그러니까 덕성의 반은 적어도 병 속에 지참하고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야.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기독교 정신을 터득하는 것. 그것이 소마의 본질일세. 하지만 눈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셀로의 말을 기억하시죠? 만일 폭풍이 지난 후 이러한 평온이 찾아오는 것이라면 사자의 눈을 뜨게 할 때까지 바람아 부소서. 오셀로 2막 1장 중에서. 라는 대목말입니다. 인디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타스키의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와 결혼하고 싶은 청년들은 소녀의 집 정원에서 한나절 동안 호미질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손쉬운 일 같았지만 뜰에는 파리와 모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마법의 파리와 모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물리고 찔리는 아픔을 참지 못했지만 참고 견딘 청년이 있어서 그 소녀를 손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멋있는 이야기야. 하지만 문명국에서는 여기서는 호미질을 하지 않고도 여자를 얻을 수 있네. 또한 물어뜯을 파리도 모기도 없어. 벌써 몇 세기 전에 그것들을 박멸해버렸으니까. 야만이는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 박멸시켰군요. 총통다운 이야기십니다. 불쾌감을 안겨주는 것이면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제거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포악한 운명의 팔매나 화살을 참을 것인가? 아니면 고난의 바다를 향해 무기를 들고 싸워 그것을 근절할 것인가? 그 어느 쪽이 우리의 정신에 유익할 것인가? 햄릿 3막 1장 중에서. 그러나 총통께서는 그 어느 쪽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도 저항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돌팔매와 화살을 그냥 포기할 뿐입니다. 그것은 너무 아니하군요. 신이라는 문제는 관두고라도 말입니다. 물론 신은 그런 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위험 속에서 삶을 산다는 것에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야. 총통이 대답했다. 남녀들은 때로 아드레날린의 자극이 필요하니까. 네? 야만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었다. 그것은 완전한 건강을 위한 한 가지 조건이야. 그래서 우리는 VPS 요법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일세. VPS라고요? 격정 대용약이란 뜻이야.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신체의 모든 조직에 아드레날린을 충만시키는 요법일세. 공포와 분노의 효과를 가져오는 완전한 생리학적 대용물일세. 데스데모나를 살해하고 오셀로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 같은 강장제적 효과를 얻으면서도
전혀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 하지만 저는 불편한 곳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 총통이 말했다. 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좋아하네.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야만인은 반항적으로 말했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긴 침묵이 흘렀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야만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무스타파 몬드는 어깨를 추슬렀다. 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가 말했다.